네,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좀 트랜스포머의 이제 변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뭐 트랜스포머 변형들이 이제 뭐 많은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어텐션 변하는 것도 있고, 포지션 인코딩 변하는 것도 있고, 새로 노멀라이제이션 변하는 것도 있고, 여기에 리커런트를 추가해 주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서 이제 뭐 지금까지 뭐 알려진 사실로는 이제 결국 트랜스포머라는 거는 포지션 인코딩을 도입을 하긴 하지만 여전히 좀 단어의 또는 인풋의 순서를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거는 좀 부족하다라는 말은 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하이라키컬한 구조를 고려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태스크는 어떤 태스크냐면요. 결국 적절한 위치에서 괄호 열고 그다음에 또 괄호 열었으면 여러분 뭐 괄호도 여러 종류가 있긴 하겠죠. 이렇게 괄호 열고 그 순서에 맞게 문법에 맞게 괄호 닫고 이런 거를 이제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좀 계층적인 구조. 아, 여기 이거 다음에 얘가 왔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뭐 얘가 먼저 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얘가 오고, 그런 걸 다 알아야겠죠. 그죠? 그런 계층적인 구조를 이제 고려하기에는 좀 약간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리커런트한 구조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좀 존재합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결국 이제 Adaptive Computation Time이라는 걸 할 수 없다. ACT. 얘는 RNA에서 많이 연구됐던 건데 쉽게 생각하면 RNA에서 많이 연구됐던 게 그 방향 그대로 지금 트랜스폼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RNN이라고 하면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 RNN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연산할 수 있어요. 계속. 자, 인풋 안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리커런트 할 때 쓰이는 웨이트가 타임에 대해서 쉐어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웨이트가 추가되지 않고 프런트 추가되지 않고 얘를 담당하는 거가 그냥 무한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운 인풋인 것 같다. 그러면 무한히 가는 겁니다. 뭐 RNN이 쉽게 실제로는 우리가 X0 놓고 H0 나오고 H1 그 다음에 X1 놓고 H1 나오고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꼭 이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좀 어렵다. X1 자 X1은 좀 쉽고 X0는 쉽고 X1이 좀 어렵다. 그러면은 얘는 몇 번 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몇 번 더. 그 다음에 X2 놓고 이게 가능하잖아요. 얘가 MCT. 그래서 언제까지 갈 거냐? 어댑티브하게 우리가 간다. 근데 트랜스포머는 그게 되냐? 트랜스포머 그게 됩니까? 우리가 더 연산할 수 있어요? 그게 자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문이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특히 대학원생분들 이제 정지하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트랜스포머에서도 이해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은 이제 뭐 30초 뒤는 아니고 한 20분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좀 앞의 변형은 어쨌든 우리가 좀 RNN하고 트랜스포머 봤으니까 좀 트랜스포머와 리커런스의 트랜스포머와 RNN의 이제 결합으로 문제를 해결한 거 위주로 일단 앞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보면은 이제 여기서 결국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게 트랜스포머는 결국 리커런트 구조가 없어서 빠른 건 맞는데 좀 이제 단어의 순서를 직접적으로 고려는 이제 좀 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 가지고 RNN도 쓰고 거기서 나온 아웃풋을 트랜스포머 쓴다든지 또는 그걸 병렬적으로 이렇게 쓴다든지 이렇게 변형한 연구들이 과거에 존재했습니다. 얘도 사실 비슷해요. 트랜스포머 쪽 있고 RNN 쪽 하나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RNN을 그냥 쓰면은 무거우니까 여기서 이제 어텐션으로 한번 이제 좀 줄인 다음에 그죠? 만약에 이제 단어의 길이가 이제 뭐 n이었다. 그러면 단어의 길이를 좀 약간 이렇게 줄인 다음에 어텐션으로 그거 가지고 리커런트 연산 쭉쭉쭉 가는 거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앞에서 봤죠. 앞에서 우리가 뭐 이제 뭐 인자아래는 또는 뭐 SRU 앞에서 본 거고 즉 리커런트를 그냥 쓴 겁니다. 그대로 쓴 건데 SRU 그냥 이제 여기 중간에다가 이제 SRU라는 리커런트 연산을 FFN 이 자리 대신에 SRU를 딱 박은 거예요. 이거를. 타임을 좀 더 고려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RNN 쓰면 또 느리니까 여기서는 좀 더 빠른 RNN, SRN, 즉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엘리먼트 와이즈한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빠른 RNN을 도입해서 이 RNN과 트랜스포머의 결합을 고려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어댑티브 커뮤니케이션 타임 어떻게 할 거냐? 트랜스폼에서는 그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유니버설 트랜스포머가 나왔습니다. 얘는 어떻게 하냐면요. 쉽게 생각해서 자, RNN이 X0, X1, X2, H1, H2 이렇게 갖고 H3 이렇게 갖고 요것들의 파라미터가 쉐어된다고 했습니다. 타임에 대해서. 그죠? 그죠, 여러분? 자, 이렇게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유니버설 트랜스포머는 세로축으로 파라미터가 쉐어됩니다. 똑같아요. 이거 파라미터. 레이어마다 파라미터가 똑같습니다. 레이어마다 파라미터 똑같아요. 레이어마다. 마치 뉴럴 네트워크인데 모든 레이어의 파라미터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럴 겁니다. 왜? 그러면 이제 동일하니까 우리가 얘를 무한히 그냥 올려도 되는 거예요. 파라미터 더 필요 없잖아요. 무한히 올립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충분히 얘가 파악이 됐다고 느낄 때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유니버설 트랜스포머는 레이어마다의 웨이트를 쉐어하면서 통일하면서 가능하게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와 리커런스의 또 다른 개념 한번 볼게요. 자, 실제로 우리가 트랜스포머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현한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결국 트랜스포머가 이제 어떤 게 필요하냐면 여기서 단어 아까 두 개였죠. 단어 두 개. 단어 두 개짜리 예시였습니다. 단어 두 개짜리 예시.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래서 여기가 2가 있는 거예요. 행이 2인 겁니다. 행이 2인 거, 로우가 2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얘랑 이제 우리가 곱해가지고 소프트맥스 하잖아요. 결국에. 그죠? 그러면 이제 일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이거 결과가 뭐 나와요? 2 by 2 매트릭스 나오죠. 근데 만약에 단어가 2가 아니야. 단어가 1000이야. 그러면 1000 by 1000 매트릭스가 만들어져요. 만이면 1000 by 1000 매트릭스가 만들어져요. 이거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들겠죠. 연산도 마찬가지예요. 연산량. 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자, 만약에 매트릭스 사이즈가 A, B, BC예요. 이 매트릭스 곱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연산량 얼마만큼 필요하다? A, B, C만큼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이 단어 사이즈가 만약에 V라고 할게요. 단어 사이즈 V. 그죠? V. 그럼 얘 V예요. 얘 V예요. 그다음에 얘를 뭐 그냥 적당히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필요한 연산량 얼마다? VD, V죠. 그럼 V 제곱 D입니다. 연산량도 여기 문장의 길이, 단어의 개수에 비례합니다. 문장의 길이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 문장에 들어있는 이제 단어 개수의 제곱에 그죠? 비례하고 제곱에 비례합니다. 계산량도 그렇고 메모리도 그렇고 우리의 문장의 길이의 제곱에 비례해요. 문장이 좀만 길어져도 굉장히 많은 메모리랑 굉장히 많은 계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문장의 길이가 뭐 한 510이 넘어가면 트랜스포머를 하기 어려워져요. 한 번에 계산하기가.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실제로는 잘라서 계산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4개 단위로 자른 거예요. 4개 단위로 잘라서 여기에 대해서 트랜스포머 원래 그러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건 8자리 길이에요. 8자리 길이. 단어 개수가 8인 문장이라는 겁니다. 단어 개수가 8인 문장을 모델링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4개 단위로 쪼개서 이거에 대해서 트랜스포머 하고 요거에 대해서 트랜스포머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좀 여러분 되셨나요? 어떠신가요? 네. 이해가 뭐 되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실제로는
얘를 그래서 보통 512로 잡습니다. 맥스 랭 여러분 그래서 뭐 버트나 뭐 트랜스포머나 한번 보시면은 맥스 랭스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510이라고 보통은 설정합니다. 네. 자,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예시가 4개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512 정도를 하고 있다. 즉 끊어서 우리가 트랜스포머 돌리고 있다. 왜?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제곱에 비례하니까. 뭐의 제곱에 비례한다? 문장의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는 연산량과 메모리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512개씩 자른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1024개의 길이를 가진 문장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512하고 512 두 번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1024개가 하나의 문장인데 얘네와 얘네 간의 관계는 고려가 된다?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트랜스포머 XL입니다. 트랜스포머 XL은 한번 보시면 자 얘랑 매칭이 되는 거 아시겠죠? 근데 추가된 게 있어요. 초록색 선. 초록색 선이 추가됐어요. 그죠? 초록색 선이 추가됐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 뭐 알겠어. 이거 무거운 거 알겠어. 512 무거워서 여기에서 여기로 어텐션 가는 거 못하는 거 알겠어. 왜? 그리고 일단 메모리를 많이 먹는 건요. 여러분 메모리를 많이 먹는 건 언제 많이 먹냐면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그라디언트 계산할 때 굉장히 많은 메모리를 먹습니다. 그라디언트 값을 저장하고 있어야 돼서. 자, 여기서는 한번 보시면은,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한번 보시면, 그래서 끄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트랜스포머 엑셀은 뭐 간단한데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오케이. 알겠어.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많이 들어가니까 긴 거 고려하기 어려운 거 알겠어. 그러면은 forward 할 때만 넣어주고 여기 SG가 스탑 그라디언트입니다. 이게 뭐 그 텐서플로이에서 이 스탑 그라디언트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그라디언트는 이제 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 파이토치로 치면 디테치입니다. 그걸 이제 하는 거라서 이제 SG라는 약자로 썼고요. 지금 여기로는 스탑 그라디언트, 여기로는 그라디언트가 안 가야 합니다. 여기로는. 그라디언트는 여기 안에서만 놀긴 해요. 근데 포워드 할 땐 간단합니다. 백워드 할 때는 안 가고. 그럼 마치 그거랑 비슷해요. 우리 배웠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데 기억나는 거 있어요? 트렁케이티드 BPT가 있었죠. 포워드는 계속 해주시고 백워드는 딱 특정 시점까지만 한다. 있었죠. 포워드는 계속 갑니다. 근데 그냥 갔으니까 디테치, 그라디언트 끊고 갔죠. 그거랑 지금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트랜스포머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역사는 반복되고 RNA에서 발전되는 방향이 트랜스폼에서 그대로 발전되어 왔다. 지금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자,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이제 포지션 인코딩 변형한 것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RNA만 보려고 하다가 굉장히 좀 또 유명한 논문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지션 인코딩을 바꾼 논문이에요. 이거는 나클 18년도에 실린 논문이고 자, 포지션 인코딩을 바꿨는데 앞에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앱솔루트 포지션 인코딩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앱솔루트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은 네, 그 앱솔루트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은 자, 얘 P1, P2 포지션 인코딩 구하고 나서 여기에서 또 여기 P3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어텐션 할 때 어쨌든 그냥 P1, P2, P3 이거 기반으로 해서 어텐션 하는 거예요. 얘와 얘의 상대적인 거리가 2고 얘와 얘의 상대적인 거리가 1이고 그런 게 반영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런 거 안 하는 앱솔루트 포지션 인코딩인 겁니다. 서로 간의 관계성을 보진 않잖아요.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만 보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트랜스포머 포지션 인코딩은 앱솔루트 포지션 인코딩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러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어텐션 하는데 아 거리를 좀 고려해서 릴레이션을 좀 어웨어해서 거리를 디스턴스를 좀 어웨어해서 인지해서 어텐션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는 렐러티브하게 달라지겠죠. 왜? 여기에서 바라볼 때는 얘가 거리가 1인 거고 여기까지는 또 거리가 2인 거고 근데 또 얘 관점에서는 거리가 0인 거고 그죠? 누가 어느 관점 어느 거리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지죠. 그래서 렐러티브 상대적인 포지션 인코딩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이 기존의 트랜스포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트랜스포머. 왼쪽이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쿼리 키 해가지고 쿼리 키 해가지고 요게 Q 뭐 K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Q, K 그죠? 앞에서 봤던 걸로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텐션의 소프트맥스 안에 들어갈 로직과 구해놓고 소프트맥스에서 어텐션과 구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V 조회가 V 밸류 어텐션 그 밸류의 어텐션 값 이제 웨이트 썸해서 가지고 Z 만들어낸다. 얘를 이제 그 다음에 올려준다. 이거였습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가 A라는 게 지금 들어가 있죠. A라는 게 중간중간에 A, V 그죠? 여기 이 그 다음 인풋 만들어내는 거에 쓸 때 그다음에 여기서 그 소프트맥스에 들어갈 로직 값 계산할 때 쓰이는 거 포텐셜 값 할 때 A의 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J가 되어 있죠. 즉 I 관점에서 J를 바라볼 때라는 뜻이죠. 아까 릴레티브로 어디에서 어디를 바라볼 때마다 달라진다고 했죠. 그러면 그게 지금 계산 구현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A, IJ라는 건요. i랑 j가의 거리를 잽니다. 인덱스를. 그럼 i가 10번째 단어였고 j가 한 뭐 12번째 단어였다. 그러면 인덱스 여기 차이는 이제 2잖아요. 그럼 쉽게 생각해서 W2라는 이제 포지션 임베딩을 하나 만들고 얘를 랜덤하게 초기화한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넣어줘가지고 학습하는 겁니다. 만약에 A, I, J, i가 뭐 1이고 j가 만약에 5다. 그러면 4죠. 그러면 4에 해당하는 W4 임베딩을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랜덤 인슐레이션에서 넣어줍니다. 근데 그거가 지금 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정도 적당히는 제한을 하고 있어요. 즉 거리가 한 예를 들어서 한 10이 넘어가면 그냥 이제 뭐 A 즉 A1,11이든 A1,12든 A1,13이든 다 똑같이 W10 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테스트에서 굉장히 긴 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트레이닝에서 학습했던 W 포지션 임베딩을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거리를 고려해서 이렇게 어텐션을 하는 것도 존재합니다.